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에 대해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 하반기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반기 첫날이기도 했었고 7월 첫 거래이기도 했었는데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표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뉴욕 증시만 놓고 보면 오후장 들어 좀 상승폭이 줄면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도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다우가 15,000선을 종가상 회복시키지 못했었는데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 좋았는데요. 우려했던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줬습니다. 무엇보다 세부 부문 항목에서요. 고용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QE 축소는 빨리 나올 수 없다라는 분석도 뒤에 힘을 좀 실어준 것 같습니다. 자, 뉴욕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지표 결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7월 첫 거래 뉴욕 증시는 지표 호주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15,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 상승폭이 줄면서 결국 0.4% 정도만 올라 14,974.9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도 0.5%대 상승률을 보이는데 그쳤는데 나스닥만큼은 1% 가까이 오르며 닷새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마친 유럽 증시도 경제지표 개선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독일이 0.3, 프랑스가 0.7, 영국이 가장 많은 1.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유로존과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미국의 건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표는 지난달보다 0.5 높은 48.8을 기록해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ISM이 발표한 6월 제조업 지수가 50.9로 전월 49, 전망치 50.5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로써 주요 경제축 가운데 중국 제조업만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의 민간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규모도 전월 대비 0.5% 늘어나며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것일까요? 어제 조금 주춤했던 우리 시장도 간밤 이런 글로벌 주요 증시 분위기에 힘입어 오늘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플렉스컴 추천해 주셨었는데 캐파 증설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장중한 때 시초가 대비 한 2.5%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더 들고 가야 되겠죠?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플렉스캠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IT 부품 업종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렉스컴도 바닥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6.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현 주가 제가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 올해 실적 2분기 이후에 실적 보전 기대감이 계속 좀 좋기 때문에 한 23,000원 정도, 25,000원 사이까지 가져가시면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제가 대신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스컴 AS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게임빌이라고 들었는데 유중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삼성하고 협력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줄 수 있는데요. 이상자 이후에 성장방안 구체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4년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14배까지 좀 빠진 모습인데, 유상자 주가 하락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 자금 조달의 방법과 이 시기 관련,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하락했던 모습이었고, 유상자로 유입될 신규 자금의 사용처가 좀 불명확했다는 점 때문에 게임 밀뿐만 아니라 컴투스 역시도 좀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여타 업종 대비해서 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던 게 게임주였고 6월 12일 유상자 발표 이후에 중국의 치우 360, 축콩 이런 연일 서비스 계약과 2월 26일 날입니다.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 채돈과의 게임 서비스 협력 가능성 등이 가시화되면서 유상증자 이후에 성장 방안이 구체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초에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 전략에서 이 개발력과 플랫폼 대응력 강화로 전략을 좀 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다소 급격하다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만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질의 컨텐츠 확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이 게임 서비스가 이 중장기 성장 방향으로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모멘텀을 줄 수 있는데 하반기에 다크벤즈발 차이나 모멘텀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 치우360 추콩 이런 서비스 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지난달 6월 13일 중국 현지법인 설립과 맞물려서 이 하반기에 게임빌의 대표 게임들 피싱 마스터라든가 다크어벤처 이런 그 몬스터 워로드 이 관련 중국 시장 진출 시가 본격화되면서 최근에도 이제 낚시 게임, 피싱 조인 등이 히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평가 매력인데 올해 실적은 매출액 925억, 영업이익 37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0%의 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주가 PER 14배 정도 수준인데 보수적으로 20배 이상 적용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배당 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공략주로 게임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0만 원 아래쪽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단기적으로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가격 설명 들어볼게요. 네, 게임비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낙폭 가다 종목 중에서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로 공략하고 목표가는 8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만 원 하에서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게임빌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2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어제 좀 숨을 골랐던 특히 거래소 기준 우리 시장이 오늘 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증시 반등의 동반의 가치 강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전일 좀 반등을 하는 듯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프로그램 쪽에 도와주지 않으면서 양 매도 속에 코스피는 1850선대에서 그냥 머물고 말았죠. 그나마 어제 셀트리온 효과 등에 힘입어 코스닥만큼은 나흘째 강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또한 코스닥 쪽의 바이오들이 얼마나 추가 상승할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시장 출발했는데 일단 빨간불 보이네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 함께해 주시겠고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도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 오는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 전문가님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의 어느 정도 경기 민감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제조업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경기 확장 국면을 다시 한번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관련 업종보다는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움직일 거라고 좀 더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원수장비 섹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0.6% 정도 강보합권 움직임이 좀 나타내는 모습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급 자체를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점 자체를 받아주는 그런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여지가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낙폭과대분으로 인식을 하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는 큰 폭의 상승을 이끌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바로 운수장비 업종의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0.48%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또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57억 원의 매도세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좀 더 이어서 같이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서비스 업종인데요. 서비스 업종을 보시더라도 지금 NHN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서비스 업종, 그리고 내수 관련 업종들이 좀 더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LG화학이라든지 오늘 통신주 같은 경우에 어제 소폭 하락세에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 방향 자체가 상승 방향으로 어느 정도 탄력을 붙일지 아니면 하단으로 탄력을 붙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LG화학의 반등 자체는 우리가 크게 어느 정도 중점을 두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섹터군이 포함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팀 자체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운수장비 업종 위주로 좀 더 우리가 섹터군을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운수장비 관련해서 집중적인 전략, 자동차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니케이의 출발 상황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나흘 연속 상승이네요. 0.8%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니케이가 13,969, 거의 13,700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60일 이동평균선은 아주 가볍게 올라탔었던 니케이가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 조용히 엔달러 환율이 이제 또 100엔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도 우리 니케이 상승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출발 상황을 한번 알아보죠. 전일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면서 나흘째 올랐었는데 오늘은 수급도 더 좋아 보이네요. 예. 오늘도 상당히 급등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침 쪽에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69%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 마찬가지로 0.8%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8%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코스닥 지수는 530포인트 전후에서 현재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이 오늘 쪽에서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로 인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급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홀로 유일하게 좀 매수를 했었는데요. 전일 외국인 같은 경우는 171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 기관은 125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양 주체 모두 현재 매수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96억, 그리고 기관이 27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출발 상황에서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반대로 225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외국인이 196억 정도 전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약 섹터에 지금 이제 200억이 넘는 매수가 참 중점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매수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이오주가 좀 흔들리게 된다면은 코스닥 지수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여전히 정제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아침쪽에서 7% 넘는 급등 출발하고 난 이후에 9% 여전 강세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떤 키포인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셀트리온이 오늘도 상승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바이오가 상승을 이끌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이끌 것인가, 이런 연결고리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좀 시장을 참여하는 재미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OCI 머티리얼즈, 태광, 성강밴드, 다음, 동구 에센시아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과 코스피 출발 상황 알려드렸는데요. 코스피는 어느덧 1850을 굉장히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하면서 1860 보여줬었는데 어제 장중한 때 그랬듯이요. 지금 또다시 1850선대로 내려앉으면서 빠르게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거래소 쪽에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10원 이상, 그리고 종가상도 9원 넘게 급락했던 달러원이 오늘 어떻게 개장하고 있을까요? 올드 역시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석 연구원 연결해서 달러원 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140원 아주 쉽게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우조선의 수주 소식이 있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NDF에서 조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30원 깨질까요?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6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0전이 오른 1133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지만 급격한 하락을 나타낸 데 따른 레벨 부담에 의해 원달러 환율은 반등 흐름을 보이며 현재 1133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괴 시장에서도 원달러 선물 환율은 상승했는데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NDF 원달러 선물 환율은 전일 국내 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원 25전 상승했습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0.17% 하락해 11거래일 만에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인 데다 일본의 2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체 업황 판단 지수가 플러스 4를 기록, 전분기 마이너스 8에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통화인 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약화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엔 환율은 99엔대 후반으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주 거래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까지 1130원대 초반으로 급격히 레벨을 낮추며 버냉키 쇼크에 따른 환율 급등분을 되돌렸습니다. 1130원 아래로의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하락을 뒷받침할 이렇다 할 시장 모멘텀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우려가 여전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언제든 되살아날 여지가 있고 금주 후반에 예정된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결과 역시 원달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트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점은 환율의 하락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그간의 급락에 대한 레벨 부담으로 반등 장세를 보이며 1130원대 주 거래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환율의 예상 거래 범위는 1128원에서 113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일 조금 깬다 해도 한 1128원 정도 레인지 주셨는데 1130원대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예상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석 연구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어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후에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서 코스피는 좀 쉬는 듯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이래저래 좀 더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맞습니까?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어떤 부분인지요? 작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제 지수가 상승의 연속성을 잠시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수 급락 이후에 외바닥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터치하려는 포지션이 나올지 아니면 어제 다우지수도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우리 증시도 추가 상승의 흐름을 유지시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현재 21선의 저항권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21선을 돌파 안착하는지도 체크하시면서 최근에 지수가 3% 정도 급등을 했을 때 개인들이 큰 폭으로 좀 매도를 해주었는데 어제 바로 조정 들어오니까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이나 개인들 포지션까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삼전이 급락 후에 기술적으로 일봉상 5일선을 회복하면서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137만 원대의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게 보이거든요. 이게 투자자들 매매 동향으로 좀 보시면 그동안에 급락할 때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싹 파는 동안 개인하고 기관들이 거의 물량을 다 흡수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먹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137만 원대의 매물벽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물벽이 코스피 일봉 차트에서 21선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기관들의 물량인데 지금 제 HTS에 잡혀있는 6월달 기관 평단이 137만 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21선 137만 원대의 강한 저항들을 과연 외국인의 힘으로 돌파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삼전이 이번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보다 뛰어넘는다면 갭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해서 뭐 지수가 상승하려면 삼전이 움직여야 하는 게 뭐 당연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21선에 저항을 안착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들은 그동안에 현금 대기 하셨다가 들어가신 분들 뭐 신나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할게 널렸기 때문에 빠르게 단기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이 지수하기 거의 비슷하게 21선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목들이 하락 후에 반등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하는 게 맞지만 21선에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21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폭을 늘려가면서 반발 매수세까지 더해져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뭐 좋다라든지 테마가 살아있다든지 기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반토막 나는 종목들 해서 좀 몇 종목들 좀 뽑아봤는데 쭉 보시면 이녹스, 테라세미콘, SFA, 에스텍파마, 차바이오엠 뭐 이런 대부분 스몰캡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몇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녹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21선 돌파 종목인데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시면 201선을 지지 두고 현재 쌍바닥 패턴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121선 장기 평선까지 뚫으면서 21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폭을 빠르게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은 눌려줄 때 모아가는 전략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일단 실적은 먹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갤럭시 노트 3에 이녹스 주력 제품이 단독으로 탑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눌림에는 매수 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테라세미콘 이 종목도 이녹스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14,000원권 외바닥 이후에 21선을 돌파하면서 쭉 뻗어주는 구간 5일선 공략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테라세미콘은 플렉서블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점 공략만 잘만 하시면 1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바이오인데 어제 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발 호재가 좀 나오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단기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보유자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차바이오엔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녹스나 테라세미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 어제 강했던 바이오나 제약업종들도 21선을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차바이오엔도 21선을 안착하면서 눌러준다면 기다렸다가 양음양 패턴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다만 지금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뭉탱이를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셀트리온 보시면서 한 1,900원 정도까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 21선을 회복하는 것, 안착하는 것이 숙제이지만 21선을 이미 올라탄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전략과 종목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수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신 거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에스텍스 그룹주들이 일찍 급반등합니다. 무슨 재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요. 특별히 에스텍스 조선해양이 가장 강한 모습인데 정상화 기대감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경영 정상화에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8%에서 12%까지 큰 폭의 상세를 보이는 게 STX 그룹주입니다. 안에 내용을 좀 보신다면 채권단이 실사를 봤는데 지금 청산 가치보다는 남아있는 존속 가치가 좀 더 높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산을 할 것보다는 지금 여기 남아서 경영 정상화를 다시 돌릴 때는 회사가 다시 한 번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채권대 실사 결과는 굿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STX 그룹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어느 정도의 돈이 가장 시급했지만 그 돈 자체를 1조를 이번 연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회장이 뭐 어떻게 대주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채권단이 실사를 했던 바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원활한
흐름에 돈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은 가장 큰 매물대까지는 좀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를 좀 더 늘려서 생각을 한다면 셀트리온과 비슷한 차트가 좀 나온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4,500원 선까지는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시고, 지금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있던 지금 저항권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4,000을 돌파하는 것 일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아직 조금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CJ그룹주 얘기 한번 해보죠. 회장이 결국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전부터 공백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좀 해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CJ가 큰 그룹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좀 느껴졌는 게요. 그만큼 회장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장이 차지하는 부분보다는요, 이거는 그냥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매출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뭐 대주주가 횡령이라든지 배임 소식도 같이 곁들여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믿고 투자할 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말 많고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더 관망의 자세, 그리고 지금 어차피 업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의 음식료종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내수주 관련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큰 비중은 싫지 말자. 지금은 그냥 뉴스를 그냥 뉴스대로 받아들이고, 악재는 악재일 뿐입니다. 악재는 분명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한 종목만 더 보고 셀트리온을 위시한 코스닥 쪽의 바이오 종목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유독 3%대로 많이 빠지면서 3만 원대 위협하고 있는데, 이렇게 눌림목 주고 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이유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는 반도체 가격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가격을 한번 보시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전 대비해서 10%가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전에 같은 경우에 30%, 40%가 오르는 게 바로 반도체 가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지금은 쌍바닥권을 향해서 찾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실적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매출처 자체가 달라졌느냐, 아니면 신규 노선을 탈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전분기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전분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오늘 시장에서도 작용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 특별히 하이닉스는 우리 변동성장에서도 좋았어, 역시 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도 외국인의 수급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쉬어가고 확인하고 가자는 시점이 좀 더 강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시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큰 시세를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단에 손절가만 확실히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하단에 3만원권을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는 좀 더 나을 수 있어도 29,500원 뚫지 않는 한은 여기선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다. 그만큼 3만원대를 돌파했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겠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석을 듣는 동안에 코스피는 9시 20분 전후로 해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 역시 최근에 코스닥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바이오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오늘 상한가는 풀리네요. 5만 원권까지 왔고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호가창을 좀 보고 있는데 호가 공방이 좀 상당히 이제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약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아침 쪽에서 그 외국인들이 바이오 섹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상승폭을 좀 보게 된다면 너무나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쪽에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제약 섹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과 연관된 뭐 전체적인 섹터를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에 좀 집중적인 어떤 투기성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호가가 지금 그 51,2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55,500원에 있는 45,000주 물량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아닌가, 깨질 것인가, 그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단하게만 결론을 내보자면은 네. 55,500원의 시가를 과연 지킬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라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해하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기존 그 바이오시밀러 같은 기존 원제품이 레미케이드인데 여기 어떤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이제 램시마라는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기존의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 연간 그 치료제가 우리 원화로 한번 환산해 보게 된다면 1,800만에서 한 2,500만 정도 가격이 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선진국 중심의 바이오 시장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램시마가 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가격이 한 최대 40%까지 다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대 한 1,500만 원까지 좀 다운이 될 수 있고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이 30%에서 40% 가격이 다운이 되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지만은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유럽 시장이나 지금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 좀 키워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한 30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첫 번째로 진출했기 때문에 점유율만 차곡차곡 넓어가게 된다면 10%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출이 3조까지 30조에서 한 10%, 3조까지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지금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럽 16개국에 먼저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5조 정도였던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전체 연간 매출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1.5 정도의 이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 쪽에서 1조가 넘으니까 3배가 넘는 실적 효과가 좀 발생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이 가격 때문에 좀 중진국을 해야 될까요? 중진국과 후진국 쪽에서는 조금 치료가 불가능했었는데 이 시장도 얼마만큼 좀 헤쳐나갈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시장 확보 상당히 좀 유럽 시장 확보가 된다면은 상당히 장밋빛 전망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셀트리온 때문에 그리고 젠백스 때문에 바이오주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다 무너졌었는데 그렇죠. 셀트리온이 좀 살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이오주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지금 그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저 그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좀 단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제약주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가지 그 선례를 좀 한번 예를 드릴게요. 그 메디포스트라는 회사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무릎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을 출시를 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강남 쪽 가게 되면 노년 쪽 가보게 되면 무릎 연골 재생 치료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홍콩 쪽에서 진출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병원에 가보면 독감 주사 맞을 때 병원에 한 요 정도, 한 엄지손가락 정도 한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약이 지금 현재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 500만원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한 통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셀트리온도 이 문제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를 시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바이오 그 제품보다는 가격이 싼 거는 맞습니다. 가격이 싼 건 맞지만은 가격이 싸면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싸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격도 과연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미케이드와 램시드의 어떤 그 방식이 좀 틀리던데요.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직접적으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램시마가 단점이 자가 투여가 아닌 병원에 직접 가야 투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가격과 그리고 어떤 투여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그 과거의 안 좋은 선례들이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장밋빛 전망이 더 크게 현재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6대4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어쨌든 바이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램시마가 성공을 하냐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좀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1차적인 어떤 기대감이 셀트리온에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어떤 기대감이 사그러지고 난 이후에 유럽에서 어떤 팔러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게 되면서 여기다 매출이 조금씩 발생이 됐을 때 메디포스트라든지 그리고 여타 차바이오인과 같은 종목들 쪽으로 제가 보기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대감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램시마의 어떤 성공적인 루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코스닥의 특징 중 몇몇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오성 LST가 소위 점 하한가 간 이유
들어보겠고요. 장마철 수혜주라 불리는 제습기 만드는 위닉스가 결국 아주 조금 빠르고 깊은 눌림목 이후에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는 뭐 여전히 52주 신고가네요. 네. 일단 뭐 좋은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오늘 네. 사이트에 소식도 있고 해서 지금 위닉스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 좀 얘기 드릴 건데 위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도 그 제습기를 집에 가정에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써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습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쓰고 난 뒤에 몸이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괜찮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위닉스가 지금 현재 제습기장이 아직 8%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현재 제습기장이 한 8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80%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쪽하고요, 우리나라 기후 쪽을 조금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쪽은 어쨌든 해변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집이 부산 쪽이라서 여름에 상당히 찝찝해요. 너무나 습기가 눅눅하고요. 그래서 적응이 되실 만도 한데.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하고 그리고 부산 쪽 기후가 좀 많이 좀 같은 더위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엔 위닉스로 비롯해 제습기장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더 커질 것 같은데 일본 쪽 같은 어떤 80% 어떤 너무나 큰 장밋빛보다는 앞으로 한 30%, 40% 정도 이 정도는 한번 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위닉스는 현재 그 1차적인 어떤 제습기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주가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가 실적으로 충분히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 보시면서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보다는 1차적으로는 아래쪽으로 한 8,500원에서 8,000 정도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앞으로 2차 상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 난 뒤에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나왔을 때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위닉스 조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수현 효과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도 봤는데 조금 이게 실적으로 좀 봐야 되더라고요. 봤는데 저는 조금 이게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개봉하자마자 한 100만 명에서 200만 정도 이렇게 제 사람에서 웃긴 얘기가 해서 재미없으셨나 봐요. 생각 외로는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기대가 너무 커서. 아무 여성분들은 김수현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저 남자라서 별로 관심 없고요. 그래서 어떤 은밀하게 위대하게 지금 650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디어 플렉스가 거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실질적으로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살 종목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떤 대안주 성격으로 이런 은밀하게 위대하게 효과가 좀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성 LST는 사채 미지급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세요. 사채 미지급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회사의 유동성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이 태양광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의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유동성이 실적으로 사채 미지급 쪽으로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급락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전체도 봤을 땐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다시 거래소로 와보겠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 3만 원은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개장한 지 30분 만에 5% 밀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 리포트가 계속 나왔던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잠깐 반등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마이너스 2%대 정도로 처져 있습니다. IT 2등주 그리고 어제에서 오늘도 밀리는 자동차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죠. 지금 SK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3만 원대까지 또다시 내려오는 모습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적인 레포트 자체가 실적이 안 좋다는 실적 우려감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더라도 호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를 좀 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항상 위로 깨거나 아니면 밑으로 깨려는 성질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장의 종가상으로 3만 원대가 깨지고 난 다음에 하단에 크게 투매성 현상이 좀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더 눈여겨보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종가상 3만 원을 회복 못하면 한 번 끊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한 번 끊어가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때 그때 사시면 되니까요. 그냥 편하게 좀 생각하시는 좀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운수장비 업종이 어느 정도 오늘도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쉬어갈 때마다 운수장비 업종도 같이 쉬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IT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도 쉬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운수장비 업종과 바로 IT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좀 더 크게 비중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쉬어가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올라오는 분위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관의 수급이 가장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0에서 부분에서 아직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보험업종과 다음에 운수장비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은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이격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격을 축소시키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종목들과의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변한 건 없습니다. 환율 아직까지 어느 정도 115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엔화가 가장 큰 문제였죠. 하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도 99에 100엔을 돌파를 다시 한번 못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사적인 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더 긍정적인 여지가 좀 더 남아있다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좀 더 긴 흐름, 그리고 스윙주 강점으로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안타깝게도 코스닥까지도 같이 하락 전환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STX 그룹주가 오늘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잡아주고 있지만 자동차가 연일 밀리고 SK 하이닉스마저 오늘 5%대 급락을 맞고 있는 날인데요. 전일 수급 특징주, 전일도 이런 패턴 비슷하게 숨을 좀 고르는 날이었잖아요.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수급 특징주 먼저 보시겠는데요. 외국인이 전일 사흘 만에 매도를 좀 쳤었던 날이죠. 사실상 뭐 사지 않았고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모비스가 유일하게 빨간불이긴 한데 외국인들은 거의 모비스를 매도로만 대응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소폭 정도만 강세이고요. 하지만 매수 쪽에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있고요. SK 하이닉스를 어제 세 번째로 많이 담았군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줄곧 담아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충분히 수익을 갖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락하는데 LG전자도 어제 5번째로 샀습니다. 현대모비스, 만돈을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 좀 정리했네요. 자, 이번엔 전일 거래소에 대한 기관 매매 상위 종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3일 연속 지금 매도를 했던 기관은 계속해서 하이닉스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받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사실 급락을 맞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도 기관이 좀 팔았고, 하지만 기관이 산 건 모비스였고요. 화학주 조금 더 이어서 매수를 좀 해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특별히 급등했었던 삼성, SDI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갔던 모양이죠. NC소프트도 어제 SDI만큼이나 올랐었는데 역시 기관의 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분석 한번 이상로 전문가께 부탁드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를 한번 본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 매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중국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요. 미국 덕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가장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패턴이 좀 더 나타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코덱스 200이라든지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수급 자체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좀 더 위험 부담감을 안고 갈 수 있지만 종목이 만약에 보이지 않을 때는 코덱스 200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런 ETF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전차군단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이 기관의 매수세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때까지 기관의 수급적인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받아주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아까부터 쭉 얘기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는 좀 사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같은 경우 한 20%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금은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하지만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여부, 그래서 거래소에서 꼭 굳이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큰 종목에 꼭 안 찾으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점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도 결국 버냉키 발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1129원, 오늘까지 6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짚어드릴게요.
네, 전일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3일 만에 그래도 거래소는 팔았지만 샀었죠. 한 17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던 날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파트론부터 성광밴드. 최근에 참 수급이 좋습니다. 성광밴드 모두 투어. 오늘도 또 많이 오르는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메디톡스 어제 바이오 섹터 가운데 역시 같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GS 홈쇼핑까지 매수했습니다만 젠백스는 전일 바이오주가 다 뜨는 날 좀 정리한 것 같고 셀트리온 역시 외국인들 어제 CTC 바이오와 함께 매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관 매매 상위 전일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역시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시젠 바이오 쪽을 어제 상승을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의외로 좀 정리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이 곧바로 하락하는 모습도 사실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빌 어제 기관이 4번째로 팔았고요. 매수한 종목 가운데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 겹친 종목은 지금 성광밴드 정도로 보이네요. IT 부품주도 좀 같이 산 것 같습니다. 분석 추가로 더 들어볼게요. 네. 상당히 웃기게도 어저께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상에는 젠백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상대가 왜 이렇게 셀트리온을 괴롭힌지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전에 그 시간 통해 가지고 매도 1위에 셀트리온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뭐 젠백스도 뉴스가 있을까요? 한번 뉴스거리로 한번 맑은 체크 사항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상에 올라 있는 부분이 모두 투어인데요. 또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여행 관련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보다 조금 모두투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니까 해외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모두투어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참고 삼아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 아무래도 피팅 관련해서 최근에 수주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요 종목은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얼마만큼 또 매수를 받쳐줄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장 한마디 좀 드려보자면 네. 시장 얘기 섹터 얘기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테마성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그리드하고 비료 관련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단기적이 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옴니시스템, 그리고 누리텔레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는 조비, 남해학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부분들, 그리고 뭐 장마적 이런 부분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차트적인 부분에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 주셨던 샘플러스 로드스타클럽 이상루 전문위원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한동안 얘기 안 했었지만 올 가을 9월 이르면 다시 한번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재정절벽 문제가 나온 게 좀 수상하죠. 아마도 양적 완화 지속이냐 축소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악재를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재정절벽 문제가 아마 이번에는 협상은 하지만 약간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또 시간을 연장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 때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절충안을 도출할 후에 그다음에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극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선언을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경우에는 이 두 가지보다는 오히려 대타협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절충안은 확실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번에 재정절벽 이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도 강등 가능성을 경고해버렸기 때문에 2011년도에 8, 9월에 그 신용등 강등으로 인해서 재정절벽에 의한 신용등 강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출렁였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글로벌장에 아주 악영향을 줬던 것을 이 의원들은 알기 때문에요. 아마도 절충안을 제시한 후에 타협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일단 시장을 좀 안정 베이스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값 얘기인데요. 사실 출구 전략 얘기 나오면서 금값이 좀 많이 하락했었죠. 뭐 온스당 1,200불 3년 만에 깨지기도 했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더 하락하고 온스당 한 1,000불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전망이 나왔네요. 제가 볼 때는 금값은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하락은 언더슈팅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양쪽 간의 축소 과정이 나오면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강세를 가져가면서 기축통화의 그 위치를 확보하려는 모습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자리는 아주 대상승을 위한 저점 부위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뭐 870불에서 1030불까지를 제시해주면서 지금은 이제 펀더메털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접근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1150불 정도는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150불이라는 게 원래는 그 월봉상의 60월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약간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는 어쩌면 대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만은 유럽 쪽에 또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을 좀 주목해보면 최초로 부임하는 이 외국인 총재, 캐나다 중원의 총재였었죠. 마크 카니가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게 된다는데 뭐 처음 의사봉 잡자마자 어떤 정책을 펴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그 마크 카니라는 사람은 기대가 좀 많습니다. 그러냐면 마크 카니는 지난번 아베노믹스를 아주 고평가를 했어요. 지금 유로존 20위는 아베노믹스를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귀화를 했죠. 귀화를 하면서 지금 BOE 총재가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양적 완화 옹호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양적 완화를 하겠죠. 근데 그 전에 그 머빈 킹이 총재를 했을 때는 4번 정도 그 양적 완화를 추가로 경기부를 하고 싶었지만 소수 의견에 기치면서 계속 부결됐거든요. 아마도 이것은 새롭게 다가오는 중앙은행 총재를 위한 배려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마크 카니가 만약에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유로존을 한번 흔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이 파운드화를 쓰고 있지만 역시 유로존 영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시도하게 되면 ECB도 거기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그 전날부터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유로존을 흔들 수 있고 유로존의 향후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유럽 쪽에서 오히려 부양 쪽의 모멘텀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시점인데 그 뒤는 또 곧바로 미국의 고용지표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란 말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또다시 좀 숨을 고릅니다. 코스닥까지도 오늘 좀 조용한데 계속해서 주 초반은 좀 관망장이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가끔 환율과 시장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그 환율과 주식이 같이 움직인 시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는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 근래는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환율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60일선을 60일선인가요? 아니 60일선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0일선을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사로 기준선을 무너뜨린 상황이에요. 거꾸로 지수로 본다면
지수의 기준선 값이 1894죠. 그러니까 환율이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누르는 것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환율과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면 오늘부터 주가는 다시 1900으로 가야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실업률보다 고용률에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실업률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7.6이었기 때문에 0.3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서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온다면 이번 실업률의 문제는 시장에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7.6 정도를 많이 유지한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시장에 새로운 상승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는 일단 올해는 물 건너갔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업률 하나만큼은 봐야 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0.3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시장에 충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뒷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다시 빨간불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일단 1130원대 다시 복귀하면서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